얼마 전 새로운 글로벌 방산 순위가 떴습니다. 이건 작년 말까지의 방산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서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순위는 이 수치보다도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는 무려 전 세계 4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계 방산 4위라는 건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만들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세계 4위라는 소식은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처음으로 그 세부 내역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미국이야 미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국방비를 1000조가 아니라 대략 2500조 원을 쓴다고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혼자 42%나 차지하며 그냥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 지난 고등학교 시절 이제 누가 전교 짱이 될 건지 결정하기 위해 서로 교실문 박차고 찾아가거나 자기들끼리 별 오바 다 하면서 서로 싸우며 그 난리를 피는 동안에도 교실 제일 뒤에서 말없이 조용히 앉아 계시는 전교짱도 전국짱도 아닌 전 세계짱인 같은 반 우리 최홍만 학생에 대해서는 마치 거대한 투명 인간이 앉아있듯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미국은 따로 떼어놓고 이제 나머지 진짜 싸움은 바로 2위 싸움입니다. 그 2위가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1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고등학교의 짱 결정전에서 4위인 우리 앞에 있는 건 프랑스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미국과의 차이는 무려 36%나 나는데 비해 우리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고작 1.8%밖에 나지 않고,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와 엎치락 뒤치락하며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워온 프랑스와의 차이도 고작 4%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건 그 서열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부짱 자리를 두고 지난 약 3년간 치열하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1, 2년 사이 그 순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입시 공부에서도 기세가 중요한 것처럼 이 방산 싸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세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기세만 보자면 이미 전 세계 2위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은 현재의 순위가 아닌 그 나라 방산의 성장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2차 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였던 나라이고, 또 방산 기술력에 있어서도 영국, 미국과 함께 세계 1위를 다투던 원조 방산 대국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약 20년의 국가 재건 시기를 거친 후 1980년대부터 방산 수출 황금기를 이루며 거의 항상 1위 미국과 2위 러시아의 뒤를 이어 10%대를 유지하며 세계 방산 수출 3위권에 있다가 지난 10년 사이 세계 2위 부짱으로 뛰어오른 것이 바로 프랑스인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단한 프랑스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프랑스는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 나토의 영향과 또 그동안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거의 다 대신 떠맡아 주느라 자체 군사력과 방산 능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군사력과는 별개로 방산은 그 자체로 사업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방산 산업은 쉬지 않고 발전해오고 있어 여전히 엄청나게 강합니다. 다만 프랑스가 세계 3위에서 이제 확고한 2위로 자리매김하게 된 게 지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라파를 엄청나게 팔면서, 그리고 또 이 방산 시장에 있어 금광과도 같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량으로 무기를 판매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리고 그때는 미국 외에는 딱히 프랑스에게는 이렇다 할 경쟁 국가가 없었는데, 이제 2020년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한국이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그 안정적이던 지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프랑스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이미 점유하고 있는 기존 시장과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는 그 실제 경쟁력에서는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방산 시장에서는 무기의 성능만큼이나 납기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 현재 꼭 프랑스 외에도 우리나라의 납기 속도에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에겐 또 다이소급 가성비가 있습니다. 프랑스 무기들은 비쌉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경쟁자나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그걸 사야만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프랑스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들을 그 60%
70%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게다가 또 그걸 가장 빠르게 배달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의 입지는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한 러시아의 무기 수출 붕괴 그 공백을 가장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 직전 글로벌 수출 비중이 20%였던 것이 전쟁 이후 불과 몇 년 사이 현재 6%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된 것인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0위권 한참 밖에 있던 순위가 러시아 방산의 공백이 만든 그 기회를 모두 싹쓸이에 흡수하면서 그리고 또 과거 프랑스의 큰 고객들이었던 특히 이집트의 아프리카와 UAE, 카타르, 사우디 같은 중동 시장까지 최근 거의 독점 수준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정말 순식간에 세계 4위까지 올라서 버린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나라가 가진 현재의 그 무시무시한 성장 기세 외에도 그것보다 더 무섭다는 잠재력입니다. 프랑스의 방산 산업은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한 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으며 대신 앞으로 성장 또는 발전 여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70년간 축적해온 내공을 폭발시키며 이제 막 기지개를 켜며 태동 중이.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한계조차 지금은 감히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그런 상황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게 탄약이나 포탄 같은 기본 중의 기본 무기들부터 시작해서 첨단 레이더와 핵잠과 같은 최첨단 무기들까지 다 만들고 게다가 또 육해공 모든 무기를 그것도 자기 나라 안에서 다 만드는 것도 모자라 마치 지금 어떤 커다란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거의 국가적 규모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운영 중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그 육해공 무기들 각각 다 자기들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더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지난 몇 년 사이 이제 슬슬 유럽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고 동남아 시장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의 경우 거의 굳히기에 들어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무기 수출이 거의 확정된 상황인데다 또 말하면 입만 아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무기인 우리 천군과 천무의 수요까지 현재 프랑스의 경우 그런 한국의 폭발적인 질주에 대항할 이렇다 할 방편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 한국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너무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프랑스가 과거 3위에서 러시아를 제치며 본격적으로 2위로 올라서게 된 계기가 바로 라팔의 폭발적인 수출 때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전투기는 한 대 팔면 자주포나 전차 20대 30대 파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비중이 엄청 큰데 이제는 그 라팔보다 더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저렴한 것은 물론 거의 한 세대나 앞선 무기인 우리 KF-21의 수출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현재 방어하는 프랑스와 도전자 한국의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3위 이스라엘의 경우도 보면 이스라엘도 원래부터 방산 수출국은 아니었고 늘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1967년 6.1 전쟁이나 1973년 융키루프 전쟁을 치르면서 그 시기부터 특히 항공전자, 레이더, 미사일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오늘날 주로 그런 첨단 무기들 위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인데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처럼 육해공 모든 무기를 다 만들지는 못하고 또 이스라엘의 주무기였던 첨단 미사일 분야 역시 지금 우리나라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해 특히 중동과 유럽 시장의 경우 지금 이란 전쟁의 여파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의 향후 수출 여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래서 3위 이스라엘을 따라잡는 것은 그렇게 별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의 주 목표인 세계 2위 프랑스의 경우 역시 현재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하길 우리가 프랑스를 당장 2-3년 내에 따라잡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2030년까지 5년으로 늘려본다면 단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세대로라면 우리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방산 대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그건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단지 이런 방산 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첨단 반도체나 조선업 분야에서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자칫 자만에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유리한 성장세는 순식간에 꺾이고 바로 경쟁자에게 뒤처질 수도 있는 게 오늘날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성공을 우리의 진짜 성공의 그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딱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서 앞으로 5년 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가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거 프랑스가 60년 가까이 세계 최정상에서 방산대국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빠른 속도로 그 2위 자리에까지 올라선 다음 그 자리를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 계속 지켜가며 전 세계 방산 2위라는 그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그게 세계인 모두가 당연하게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꿈을 세우고 오래오래 지켜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지금부터 멀리 보고 착실하고 야무지게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